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어린이 교육 시장을 이끌어왔던 웅진, 교원, 대교그룹이 저출생 위기 탈출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교는 시니어 사업군을 다양화에 나서고 교원은 상조 여행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 분야를, 웅진은 웅진 IT를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교육그룹 3개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신사업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디지털 기반 교육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전국 유, 초, 중 등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네이버는 다음 달 AI 반도체 플랫폼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인텔이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가우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을 보탤 전망인데요. 네이버가 삼성전자와 인텔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잇따라 동맹을 맺고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던 제약주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부담이 됐었던 모습이었고요. 또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루 만에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굉장히 네. 오랜만인 느낌이 듭니다. 네. 또 하루 안 봤다고 시장 대응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시장 자체는 오늘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코스피 이 밴드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고요. 또 시장을 또 악재로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는 그런 조용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나올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들의 방향성이라든지 당분간의 이런 매출에 대한 동향들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걸 좀 잘 보시고 이제 내가 어떤 업종과 어떤 테마를 접근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반도체 업종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크론 주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또 끌어주고 이러면서 반도체 업종 사이에서도 서로 이끄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당분간에 또 그 서비스 1개월 정도를 좀 무료로 하겠다 이런 이슈로 테슬라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업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테마를 좀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참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실적이 좀 괜찮을 만한 업종들, 테마를 가지고 좀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미국 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조정받을 일은 없으니까 이번에 좀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업종들 위주로 종목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지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요. 일단 이 갭상승한 부분, 좀 지난주 목요일 날 갭상승으로 시장이 떴는데 이 이후로 크게 별다른 조정이 없었어요. 원래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하락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대부분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조정받고 이제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 보니까 이 갭 자리를 메우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수 흐름보다는 지금 이게 방향성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조정받지 않고 20일선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낙폭이 좀 컸어요. 알테오젠도 낙폭을 좀 장중에 또 키워갔었던 부분이 있고, 또 HLB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급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매일 상승할 수만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외국인들도 물량을 좀 덜어내고 다시 한번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악재 없으니까 뭐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보유 물량들 가지고 가시면서 혹시나 이런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바뀌는 종목들이 있다면 좀 포트를 좀 변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실적이 좀 괜찮다 하는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좀 전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언제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우리 금종훈 강사님의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강사님, 저희가 네. 또 한 주 더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더욱이나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떠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달에 꼭 보셔야 될 좀 주요 이벤트와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선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4월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해운주들도 일제히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6%대, 코닉 오토메이션은 28%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7%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죠. 하이브가 세계 최대 음악 기업인 UMG에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음반 음원 유통을 독점적으로 맡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6.9%대 상승 마감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북미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로부터 AI 가속기 신제품용 동박 공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을 살펴볼 텐데 미국
동부 볼티모어항 대교가 붕괴하게 되면서 이 물류 대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해운주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14%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살펴볼 텐데 연일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 또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변압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장비 및 물류 자동화 전문 회사인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양극재 품질 자동검사 분석 장비의 첫 해외 출하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 공장에서만 적용됐던 장비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편하게 위에서부터 네, 하이브.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엔터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는 엔터주 쪽에서는 이제 하이브를 가장 이제 탑픽주로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예전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좀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월 달 넘어오면서 엔터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고요. 특히 또 YG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와의 계약이 이제 개인별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SM 같은 경우에는 소속 가수의 또 열애설 이런 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언제 반등할지 좀 그 엔터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해 하셨을 텐데 오늘 어느 정도 뭐 SM도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하이브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제 4월 1일 날 또 YG에서는 신인 걸그룹이 이제 뭐 이제 미니 앨범 뭐 또 새롭게 완전체로 데뷔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유니버셜 뮤직과 이제 글로벌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될 수 있고 또 신인 걸그룹 또 아이리시라고 하는 그룹도 데뷔를 했죠. 그리고 5월 달에 됐었을 때 또 뉴진스도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뭐 콘서트도 이미 또 일본에서도 다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오늘 좀 있었긴 했어요. 예, 뭐 자회사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었긴 했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일단은 하이브에 대해서 뭐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강한 지지를 보였었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8만 원 정도 내려왔었을 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작년부터의 이 저점 구간 18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인데 이런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여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일단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는 않고 일단 반등을 해주고 오늘 거래 대금이 한 2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뭐 이제 20회선 자리도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이고 이제 다만 직전 고점이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언제 가는지가 관건인데 이제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개별 호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라면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BTS잖아요. 그래서 BTS 멤버들이 올해 6월 달인가요? 6월 달부터 한 명씩 이제 전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재가 또 다시 들어온다면은 직전 고점 라인 25만 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좀 긴 흐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도 계속 일본에서도 있고 신인 걸그룹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런칭한 신규 걸그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연말까지 좀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아티스트 라인업도 그렇고요. 콘서트 매출 증가도 그렇고 조금씩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강사님? 그렇다면? 네, 이어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자,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기사 내용상으로는 이제 어제 시간 외로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GPU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GPU 기업, 북미에 있는 GPU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뭐 이런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에는 납품하지 않았었던 기업이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이제 올라간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22년도와 23년도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회사도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피곤하게 좀 움직였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번 그 계약건 확실하게 아직 공식적으로 얼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사 내용만으로도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 확실하게 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미양 GPU 만드는 회사 그냥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선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저항대 라인이 어느 정도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갭이 너무 높게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신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이 2022년 가격이나 2021년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23년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안 좋았었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이슈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은 가능하다. 근데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얼마에 공급이 된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하루 정도 이제 갭이 크지 않았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18,000원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바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내일장에서 큰 갭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보인다 싶으면은 너무 급하게 추격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해운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물류대란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볼티모어의 일단 다리 뭐 그 영상으로 좀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도 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다리를 건너셨던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 뭐 좀 희생자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이제 볼티모어의 이제 항구가 미국에서 이제 9번째로 큰 항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일단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석탄하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물류가 많고 석탄의 물류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석탄 관련주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악재가 좀 터졌을 때는 실제로 이제 뭐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운임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냐 이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올해 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류 대란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쟁발 이슈죠.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제 전쟁 이슈로 이제 희망봉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운임 지수가 확실히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운주들이 급등했던 모습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볼티모어 쪽에 이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이제 복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전쟁 같은 이슈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테러에 의한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도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같은 급등 시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혹시나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포함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관련해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가격이 좀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 주도 일시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오늘 뭐 고점에서 좀 따라가신 분들은 이제 내일이라도 좀 반등을 좀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이제 물량을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빠져나온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 좀 급작스럽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장에서 상승을 줄 때, 기회를 줄 때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재룡전기는 좀 어떻게 저희가 타이밍을 네. 지금이라도 노려봐야 될까요?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제가 뭐 변압기 관련주 쪽은 방송에서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렸었던 업종과 테마였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방송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 미국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교체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좀 많이 생겨났잖아요. 생성형 AI에 의한 전력 소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변압기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듯이 반도체 쪽하고 AI 쪽하고 이런 변압기 쪽은 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주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계속 우상향,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고 가격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이 없다라는 점에서 아직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변압기 관련주 쪽이 한 4종목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재룡전기 그리고 일신전기가 좀 일시전기가 상승을 좀 했는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관련주 쪽이거든요. 근데 한 종목이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이 좀 올라가고 또 못 간 종목들이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아직 변압기 관련주 쪽을 좀 따라가고 싶다.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따라가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요 4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재련전기는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내일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뭐 이틀 정도 좀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안 오른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일진전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도 오늘 7% 정도 올라갔는데 역시나 쉬지 않고 좀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또 조금 쉬어가는 구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성중공업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오늘 좀 올라왔네요. 7% 정도 신고가 뚫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투자 경고에다가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조금 차트를 제가 영어가 들어가지고 네. 현대 이게 좀 종목 찾기가 요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0.49%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와준다면 물론 21선 자리에서 이격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변압기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일단 변압기 관련 쪽은 좋지만 일단 당분간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맞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이 아닌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마지막 종목이죠. 코닉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지금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었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으로 이제 유럽 쪽에 매출이 이제 나왔다라는 점에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 이런 쪽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매출이 좀 한정돼 있다가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쪽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좀 캐나다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지금은 이 기업 자체가 큰 기업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에만 좀 한정돼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 쪽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주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기업에 이제 물리에 들어가는 이런 로봇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직전에 이렇게 좀 차트적인 면을 공략했었을 때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타점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존에 한번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고점을 만든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대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대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직전에 한번 이런 자리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밀렸어요. 이때는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이때보다 좀 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1월 달에 만든 고점을 2월 말에는 3월 초에 3월 달 부근에서는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좀 넘지를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런 고점 자리를 뚫었다는 점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추세 전환 신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일단은 좀 늘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5,000원 부분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좀 내일장에서 약간 늘림을 좀 줄 때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좀 타점을 좀 보게 되면은 3,700원에서 3,500원 정도 구간 이런 자리들이 한번 쉬어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구간에 한번 좀 내려왔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했을 때 4,000원 자리 부분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는 1차적인 수익을 한번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5,000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매주 수요일 우리 강사님께서 종목들 분석 도와주시고 전략도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우리 강사님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4월장 준비하러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타 강의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사실 3월 달에 주식 매매하면서 수익 봤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대화를 좀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4월장만큼은 이제는 정말로 좀 전략을 잘 짜보고 싶은데 네. 오늘 강의 내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기존에 이제 계속 강의 시간에 말씀 좀 드렸던 게 어떤 차트적인 면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해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강의 시간 안에 그걸 이제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2번, 3번 보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을 이제 앞두고 일단 어떤 일정에 있어서 어떤 관련주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었을 때 테마주라고 하죠. 이런 테마주들이 시세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물론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또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을 앞두고 나서는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봐두셨다가 미리 좀 매수를 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정이 끝났을 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는 전략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4월에 대한 이슈 있는 종목들 정리해서 그리고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4월 1일부터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코파일럿 4 시큐리티를 이제 공식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에서도 들어갔듯이 시큐리티라는 보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 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았었던 종목들도 있고 예전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은 SP소프트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센즈랩 그리고 센즈랩의 모회사인 K사인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SP소프트부터 좀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트가 좀 캔들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좀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21선 자리 이하에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저는 좀 21선 자리 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21선 자리 저항받고 좀 밀렸는데 21선 자리 위에 올라왔을 때 뭐 이제 4월 1일 전에 미리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예전에 한번 이런 보안 관련주로 좀 이슈가 돼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 역시나 AI 관련주 쪽으로도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장면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1선 자리 물론 당연히 올라와야겠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가격적인 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 구간이거든요.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고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센즈랩,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센즈랩인데 이렇게 거래대금 오늘도 2,0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직 갭을 다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깨지지 않고 잘 지지해 준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 1일 전에 한번 매수하셔서 시세 물론 이제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14,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정도를 요 사이 구간을 목표가로 좀 보고 단기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K사인이 센즈랩의 이제 모회사인데 차트를 봤었을 때 어제는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은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는데 요거는 조금 매매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개인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말씀드린 요 세 종목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요, 다들 좀 많이 알고 계실 아마케예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종목이 있어요. 종목 수는 많은데 이제 여기서 많이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만 한 4종목만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아마케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도 또 아마케가 있어요. 오히려 4월 달에 열리는 아마케보다 6월 달에 거의 이제 5월 말이죠. 5월 말부터 6월 초에 열리는 아마케가 더 큰 아마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심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6월 달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미리 좀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정을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로 레고캠 바이오, 에이베 바이오,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고캠 바이오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선 이런 매물대까지도 다 소화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이게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파동의 형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조정을 받고 21선 자리에 앉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그렇게 되면 이제 암맞기 전에 한번 요 전고점 자리를 터치하러 올라올 텐데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 없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해요. 그랬을 때 이런 고점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뚫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번 이런 박스권이 지금 당분간 나올 수 있겠지만 암맞기 전에 아까 일정 전에 이런 21선 자리만 유지해 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BA 바이오, 에코캠 바이오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21선 자리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2천억 넘는 거래 대금이 한번 좀 나와줬었던 종목이고 시세를 한번 좀 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종목이 갈지는 그때 시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들어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1선 자리 위에 안착을 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한양의 역시나 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상향으로 하고 있고 일단 흐름 자체가 천천히 가는 종목이라서 뭐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서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좀 박스권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었을 때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차트적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레고캠 바이오 정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네 종목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말씀 좀 드렸고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 전에 미리 좀 보시고 이 일정이 이제 있을 때는 재료 선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승 시마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자,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관련주들이 시간 외로 오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전에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선거 끝나면 대부분 다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일 전부터 미리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오래 끌고 가시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짜리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날 마찬가지로 TSMC 실적 발표가 있어요. 4월 10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보셨다시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둘 다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했듯이 이렇게 TSMC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일단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눌림시마다 지금 뭐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셨다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정치 관련주 쪽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선거 관련주들은 이전에 선거 전날 이날 물론 휴장이지만 그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 체코 코반이 원전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출하는 날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하고 이제 프랑스 쪽 두 나라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될 테마라고 좀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아마 4월 달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뭐 폴란드 쪽도 있고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원전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원전 사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력 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소형 원전 쪽으로도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주 쪽을 좀 말씀 좀 드린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우리기술, G2파워 같은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몇 종목들이 더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가 주로 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약간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도 21선 자리를 지지하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대형주다 보니까 여기서 뭐 크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4월달 부근에서는 정고점 확인하러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누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셨다가 뭐 이런 자리 저항대에서 못 넘으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었던 거는 우진엔텍. 우진엔텍도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물론 역시나 또 21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잘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진엔텍과 우리기술,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은 우진엔텍과 그리고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거래대금 한번 좀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원전 쪽은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6월달 됐었을 때 해외 쪽 독립업 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우리나라로 좀 기울어진다면 확실히 원전주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G2파워인데, G2파워는 좀 아직까지는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10,000원대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 줘야지,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렇게 급등하는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거의 이제 10,000원대 자리를 뚫어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이런 10,000원대 자리를 뚫어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정은요. AI가 세상을 뒤덮는다. 월드 IT 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코엑스에서 하는 뭐 월드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하고 뭐 다른 이게 챗 GPT 이쪽에 대한 기업들이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들도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그렇게 좀 크게 CXL 쪽이라든지 HBM 쪽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좀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럴 때 한번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쪽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직랜드,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관련주는 좀 더 많은데 제가 예전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박스권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죠.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거래대금 크게 터졌었던 구간들인데 이런 자리들을 잘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한번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이직랜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수익률도 많이 좀 챙겨드렸는데 이미 좀 한번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면서 시세를 좀 줬는데, 역시나 이런 자리를 고점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한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지금 뭐 6만 원짜리 구간이 이제 저항대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지하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지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편하게 21선 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면은 21선 자리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정이 뭐 4월 초가 아니고 4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뭐 한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뭐 5,000원대에서부터 3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급등했던 종목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단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지, 거의 22,000원 정도 구간인데 22,000원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상 4월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뭐 한 3만 원대 이상으로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칩스도 있는데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이에요. 이건 뭐 하락이 크진 않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리만 또 잘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른 일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19일 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도 있고, 5월 달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ETF 상장 승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관련주 쪽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0원대 자리, 여기 직전에 저항대 자리를 지지하면서 좀 올라왔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하고 올라왔는데, 아마 요 종목들은 지금 1억을 넘은 상태에서 좀 가격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강하게 상승해야지만 이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 시의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메리트 있을 만한 가격대가 온다면은 8,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위지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은 2등주, 3등주로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그냥 매매를 하신다면은 우리기술투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자,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이거는 좀 많이 알려진 모터쇼는 아닌데 중국에서 베이징 모터쇼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가 뭐 2년에 한 번씩 나와서 중요한 전시 활동 이런 걸 좀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뭐 기술을 가지고 보여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이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LFP뿐만 아니라 전고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SDI에서도 좀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 만들어서 뭐 이제 27년부터는 이제 상용화한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 한번 좀 체크해 드리면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나 이제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를 좀 주면서 올라와 주기 시작했죠.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자리가 이제 4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아직까지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잘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농화성,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인데 흐름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런 일정을 좀 보시면서 관련주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이 같은 강의를 늘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화장품 관련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어째서 또 이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탈모 화장품이 뭐 워낙 성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좀 안 났는데, 아마 내일 이 추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시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면만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유럽에서 일단 뭐 판매에 대한 독점 판매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좀 보여줬는데 20일선 자리를 지지받고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가 허가돼서 어떻게 판매할지만 판단이 된다면 내일 주총 나왔을 때 요 전고점 자리는 한번 좀 뚫고 가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세한 전략은 저희 방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추후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강의는 4월의 주요 일정들과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바이오니아였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